경우의 수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 확률이라는 이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 범죄 사건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그 행동 자체를 그냥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본대. 뭔 개소리냐면,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단 말이야. 그때 많이 쓰는 게 뭐였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우리 모두의 마블 해봤잖아요? 주사위가 뭐부터 뭐까지 있죠? 1부터 6까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사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주사위가 이제 이렇게 딱 자리를 했을 때, 요 자리에 이제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이거를 이제 1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못 그려서. 선생님, 주사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꼭지점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애매하게. 이러면 숫자를 세기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도라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닥쳐라 이 개새끼들아. 앞으로 이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만 취급할 거다.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사위는 여러 번 던질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생체 실험 같은 거. 만약에 내가 내 뱃속에다가 한 5cm 정도의 칼을 쑥 집어넣었을 때 난 뒤질까 안 뒤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해볼 수 없잖아, 그지? 내 생명은 소중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너무 잔인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뭐 주사위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다룰 거란 얘기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거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정리해보자면 이상한 상황에서의 내용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에서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 끝. 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부터 6까지 나온다고 배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윗면에 적힌 숫자를 읽는다.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3 이하는 뭐 있습니까? 1, 2, 3이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홀수는요. 1부터 6 사이에서 홀수가 뭐 있죠? 1, 3, 5. 3가지죠. 자, 6의 약수에는 뭐 있을까요? 1, 2, 3, 6. 그래서 4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봐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할 건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던졌을 때, 주사위, 뭐, 동전도 한 가지만 던졌을 때는 그냥 단순히 걔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을 던지게 되면, 첫 번째 거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를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순서상을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해서 첫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거에 대해서 얼마가 나온 거지를 확실하게 이제 쉼표로서 구분을 하고 들어갈 거야. 순서상을 쓸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던졌어.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뭐 2,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첫 번째 거는 2가 나온 거고 두 번째 건 이제 4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이게 이 말 때문에 또 겁나게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봐요.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동시에 2개를 던져서 둘이 따닥따닥 이렇게 막 붙어버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극단적으로. 자, 여기는 대한민국 청주에서 봄수확인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북극에서. 그러니까 서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 얘랑 얘랑 부딪히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cat 같은 상황들은 없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서로 영향이 없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던졌는데 2가 나왔어. 그럼 2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던졌는데 4가 나와서 4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이 이제 몇 가지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자면은 총 36가지가 나와요. 뒤에 가면 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배울 건데, 봐봐, 일단. 문제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5다라고 나와 있어. 자, 합쳐서 5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1번은, 자, 첫 번째 거는 1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4가 나올 수가 있지. 자, 또 어떻게 될 수 있죠? 2, 3, 또 3, 2, 또 4, 1이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던져서 합쳐서 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네 개밖에 없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쓸 때 우리는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막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날 수 있어. 그지? 이해 가요? 합이 5야. 이렇게 했을 때 1, 4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2, 3부터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던진 주사위를 무조건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수월해져. 무슨 말인지 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잖아? 그럼 나중에 어딘가에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시겠죠? 2번 볼까요? 이번에서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이래요. 자, 지금 첫 번째 주사위는 많아봐야 1부터 6이야. 그지? 두 번째 주사위도 많아봐야 1부터 6이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곱해서 6 되는 게 뭐 있을까? 요걸 생각하는 거야. 자, 나는 첫 번째 나온 숫자를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와요? 6이 나와야 되죠. 또 뭐 있을까요? 이번엔 얘를 하나 좀 더 크게. 2면 3이겠죠. 3이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면 4는 곱해서 6이 될 수가 없지. 뭐 있어요 또? 6,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작은 수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주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다 설명을 할 건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차가 2라는 거는 뺐을 때 2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내가 이제 앞에가 이제 1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1하고 뭘 빼면 2가 나올까? 3이죠. 근데 선생님, 잠깐만.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는 있잖아. 순서가 없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야. 1, 3. 자, 만약에 얘를 2라고 생각하면 뭐 있을까요? 4도 있겠죠. 자, 얘를 3이라고 생각하면 5가 있겠죠. 자, 얘를 4라고 생각하면 6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6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위치를 바꿔요. 3, 1도 가능하겠죠? 얘 자리 바꾼 거? 4, 2, 5, 3, 6, 4.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이 설명 방법이 영 별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봐요. 이번엔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을 앞에는 동전으로 놓고요. 뒤에는 주사위로 놓읍시다. 자, 동전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지? 앞면하고 뒷면이 있지. 자, 그러면은 얘를 앞면이 나왔다라고 한번 고정을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약자를 좀 많이 쓸 거야.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그냥 이응이라고 할게. 자, 동전은 앞면이 나왔어. 그럼 주사위는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죠? 1, 또 2, 3 해서 어디까지? 6까지 나올 수 있죠? 자, 몇 가지 나온 거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6가지 나온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뒷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주사위는 뭐가 나올 수 있지? 1, 또 뒷면에 주사위 2 해서 어디까지? 뒷면에 주사위 6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도 6가지가 나오겠지.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거를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뭐 취향대로. 굳이 빈칸을 채우는 게 별로라서. 동전이 만약에 한 개 있다고 칩시다.
동전이 한 개 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니? 두 가지 나오죠. 어떻게? 앞면, 뒷면. 그죠? 동전이 만약에 두 개면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자, 봐봐. 다 보여줄게. 앞면. 순서대로. 돼질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앞면, 뒷면. 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네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동전이 이제 세 개부터는 이것도 따져보기가 되게 또 부담스러워, 그지? 그래서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아예 공식을 외우자. 이렇게 뻔한 애들은. 자, 동전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x제곱개예요. 자,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1제곱이죠? 얘는 2의 2제곱이지. 자, 동전이 만약에 3개다? 그럼 2의 3제곱이야. 8가지가 나올 거야.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줄게. 이건 좀 쉬우니까. 자,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야. 두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야. 곱하면 돼, 그냥. 그치? 그래서 2의 2제곱인 거야. 3개면 하나 더 쓰면 되지. 또 2가지. 곱해. 2의 3제곱. 이해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공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 한번 볼까요? 주사위가 한 개 던져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라고 배웠지. 1부터 6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주사위를 내가 만약에 x개 던졌어.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6의 x제곱이야. 이해가? 단순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봐요. 동전 2개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야.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자, 동전이 2개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의 몇 제곱? 2제곱. 주사위는 한 개야. 그럼 6의 1제곱이야. 곱하면 돼. 몇 가지? 24가지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 이 책의 의도는 한번 다 해봐. 다 써봐. 이런 내용이야. 근데 빈칸이 너무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가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대요. 자, 한 명이 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죠? 주먹, 가위, 몇 개? 3가지야.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낼 수 있는 게 주먹, 가위, 뭐야? 몇 가지야? 3가지야. 곱하면 돼요. 몇 가지? 9가지 뭐야? 만약에 3사람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돼. 개 단순하지, 그지? 자, 이제 윷으로 넘어갈게요. 윷 같은 경우는요. 윷 보셨어요? 나 윷 잘 그릴 수 있어. 믿어봐. 몰라 하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평평한 면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를 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등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 왜 얘가 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윷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그지? 등 아니면 배. 근데 윷은 몇 개 있죠, 보통? 4개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윷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윷도 2가지. 세 번째 윷도 2가지. 네 번째 윷도 2가지. 다 곱하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답은 16가지가 됩니다. 정답이 16가지. 아시겠습니까? 네, 뒤에 가면 윷 나왔을 때 독에 걸린 내용이 나올 거야. 그거 가면 이제 이따가 정리 한번 해줄게.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죠?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주사위를 2개 던졌어. 36이죠. 어떻게 36이죠? 6의 2제곱, 그죠? 36이야. 전체는 36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2개의 눈의 숫자가 같이 나올 수가 있대. 이거는 이제 문제 상황을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면 돼. 야, 숫자가 같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1, 2, 2, 3, 3, 4, 4, 5, 5, 6, 6이죠. 자, 그래서 몇 쌍이 나오는 거야? 6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끝. 주사위 2개에 대해서 이거 확실하게 다 알고 가야 돼.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딱 한번 보여줄 테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도 나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자,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두 개를 더한 거. 자, 최소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합을 계산해 봤을 때 제일 작은 거 2죠? 맞아요? 어떻게 나오면은 2죠? 합이 1, 1, 그지? 그 다음에 합이 제일 많은 거는 12죠? 어떻게? 6, 6 맞아? 사실 모두의 마블 한 판만 해봐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주사위는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쳐서 12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일 작은 것도 2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야. 되게 신기한 게 근데 봐봐. 합이 2인 거랑 제일 적은 거랑 제일 많은 거가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씩밖에 없지.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봐요. 합이 3인 건 뭐가 있을까요? 1, 2하고 2, 1이 있겠지. 자, 몇 가지? 두 가지예요. 그럼 합이 11인 거 한번 볼까요? 합이 11인 건 뭐 있을까요? 5, 6하고 6, 5가 있겠죠.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느낌 오니? 합이 2부터 12까지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만날수록 이게 좌우 대칭인 거야. 자, 합이 4인 거 한번 볼까? 몇 가지 나올까, 그러면? 세 가지 나올 거야. 어떻게? 1, 3, 2, 2, 또 3, 1. 맞아요? 합이 10인 거는 4, 6, 또 5, 5, 또 6, 4 해서 세 가지인 거야. 자, 그럼 가운데가 뭘까? 5랑 9랑 또 다음에 만날 거고 6, 8. 그 다음에 가운데가 7이겠네, 그지? 7이 제일 많아. 뭐 있을까? 한번 불러볼래? 1, 6부터 시작하자. 2, 5, 또 3, 4, 4, 3, 5, 2, 6, 1이 되겠죠. 맞아요? 둘, 넷, 6가지네, 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거를 한번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할만해요. 자, 차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사위라는 게 이제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는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얼마게? 6이겠죠? 아, 6이래, 참, 미안. 5겠지? 6에서 1 빼면 되니까, 그지? 이게 차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4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0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걔랑 조금 달라요, 합이랑. 자, 차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숫자가 같다는 얘기야. 뭐 있을까요? 1, 1, 2, 2 해서 어디까지? 6, 6까지 해서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가 5인 거는 1, 6 아니면 6, 1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가 1인 거는요? 1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1, 2, 또 2, 3, 또 3, 4, 또 4, 5, 또 5, 6 있지.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있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2, 1, 3, 2, 4, 3, 5, 4, 6, 5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가? 아, 쓰기 귀찮아서 그래.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얼마냐? 10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차는 제일 적은 게 0이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5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라는 거는 음수의 개념이 아니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곱은요. 주사위는 곱해서 제일 큰 게 뭘까? 66 곱하면 제일 크겠지. 66 곱하면 36이겠죠? 곱이. 자, 제일 적을 때는요. 1이겠죠? 1, 1.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부터 36 사이에 예를 들어서 37, 아니야 37이야. 34 이런 건 있을까? 곱해서 34 되는 게 있어? 2랑 17 곱해야 34야, 그지? 17은 없잖아, 주사위에, 그지? 그래서 주사위에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곱해서 안 되는 숫자들도 있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4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쳐서 4가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합이 4가 되는 수를 찾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표현을 앞에서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제 한글로 써놓은 거고, 지금은 첫 번째 나온 숫자를 A, 두 번째 나온 거를 B, 이렇게 문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표현의 차이만 다를 뿐 같습니다. 자, 합쳐서 4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불러봐. 1, 3, 또 2, 2, 또 3,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경우의 수 세 가지입니다. 자, 딴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이제 합이나 곱이나 뭐 차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1번만 유독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B에다가 2를 곱해서 A가 되는 거야. 이런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야, A나 B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 아니냐, 그지? 그럼 제일 작은 숫자가 뭐예요? 1이죠?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봐. 자, 순서대로 순서상을 나는 이렇게 A, B로 설정을 할 건데 B에다가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B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A는 2죠. 자, 이번에는 B에다 2 대입해볼까요? A는 4죠. 3 대입해보자. 얼마예요? 6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대입을 하는 순간 6보다 커져버리지. 그러면 이제 주사위에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하나 또 질문합시다. 자리 바꾸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선 자리 바꾸면 안 돼. 봐봐. 만약에 자리 바꾼다면 이거 아니야, 그지? A에다 1 대입하고 B에다 2 대입하면은 같지 않아요. 아까처럼 뭐 합이나 차나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때는 바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A하고 이제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다르잖아, 그지? 이럴 때는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냥 세 가지인 거야. 되셨나요? 자, 1에서 15까지 적혀 있는 15장의 카드가 있고요. 한 장을 뽑았는데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1에서 15까지 짝수가 뭐 있죠? 2, 4, 6, 8, 10, 12, 14지. 몇 개야? 7개네요. 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써서 해줘야 돼. 알겠지? 속으로 세지 말고 웬만하면 써. 귀찮아.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은 각각 5개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 이 동전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 다 써보란 얘기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노가다 해야 돼요. 봐요. 일단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여기다 쓸 거고 5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쓸 거고 1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쓸 겁니다. 순서에 맞춰 쓸 건데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큰 금액을 제일 많이 만들어 놓고 작은 금액으로 갈수록 더 적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350원을 만들어야 되지. 자, 100원짜리를 제일 많이 써볼게요. 몇 개 쓰면 될까요? 3개 쓰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300원이지. 그럼 50원짜리 하나 필요하면 끝나는 거죠. 10원짜리 없어? 0개라고 하자. 이게 350원이야, 그지? 큰 금액을 제일 많이 썼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금액을 하나씩 개수를 낮추는 거야. 자, 얘는 고정 3개. 요걸 0개로 만들어. 그럼 현재 지금 얼마야? 300원이죠? 그럼 10원짜리를 5개 만들어줘.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제 50원짜리를 1개에서 0개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까는 거야. 2개로 낮춥니다. 그럼 현재 200원이죠? 야, 50원짜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 볼까? 얼마 만들면 될까? 3개? 이렇게 하면 350이지. 10원짜리 안 만들고. 이해가요? 350. 여기서부터 이제 해놓고 또 이제 얘를 낮추는 거야, 1개. 그러면 현재는 200, 여기는 100, 300이네, 그지? 50원짜리 필요하니까 5개.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셀 수 있는 게 얘를 이제 하나 줄이고 얘를 이제 10개 쓰면은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5개밖에 없대. 그럼 이제 얘는 여기서 끝이야. 이 경우의 수는 이제 셀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니? 자, 이번에 이제 100원짜리 하나 줄입니다. 자, 100원짜리 하나 줄였어. 그러면 이제 100원이지. 자, 50원짜리 이제 몇 개 쓰면 될까? 5개. 이렇게 하면 350원이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줄입니다. 그리고 요거 5개 쓰면 딱 350원이지. 근데 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100원짜리 하나 줄여요. 0개야. 자, 50원짜리 5개 다 쓰면 얼마니? 250이지.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5개 다 쓰면은 이거 금액이 얼마냐면 300원이야. 그럼 이게 0개일 때는 350원을 못 만들지. 그러면 요거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 35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넷, 6개네, 그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뭐 딱히 방법이 없죠? 다 해보셔야 돼요, 하나씩. 자, 앞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지금부터는 2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할 겁니다.
사건이 두 개야. 종목이. 그런데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유형이야. 그래서 간단히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해주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A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B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해주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요? 언제 더하라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할 거야. 그걸 곱사건이라 그래. 요게 다음 유형이 그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 말로 설명하면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사실 분간이 잘 안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매번 설명할 때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는 거야. 를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많이 경험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옷을 코디를 할 겁니다. 저한테는 상의가 3벌 있고요. 하의가 5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밖에다가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코디를 해서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옷을 고를 때 상의랑 하의 합쳐서 이것 중에 딱 한 벌만 입어? 아니면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입어? 당연히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입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상의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걸 골랐어. 그 다음에 하의는 뭐 디귿이라는 걸 골랐어. 이렇게 이제 코디를 해서 이렇게 입고 나간다 이거야.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사건이 내가 계산을 할 때 얘는 얘대로 따로, 얘는 얘대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요 두 개를 합쳐진 걸 맞춰서 옷을 입지.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를 동시에 계산했다고 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어떻게 하라 했지, 아까? 곱하라 했지. 곱사건이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돼. 그럼 몇 벌입니까? 내가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내가 그 매장에 가게 매장에 옷이 걸려 있어. 상의는 3벌, 하의는 5벌이 걸려 있어. 이 중에서 딱 한 벌만 살 거야.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죠. 이 중에서 딱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8가지가 되겠네, 그치? 상의 3개, 하의 5개니까, 그치? 지금 내가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했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계산할 때 얘네는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이럴 때는 더하는 거야. 요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합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거 하나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많이 만나봐야 돼. 해보면 알 겁니다. 다 문제가 거기서 거기라서 보면 알 거예요. 자, 합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었지. 자, 여기 보시면요. 합이 3인 경우가 있고 합이 7인 경우가 있어요. 자, 합이 3인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 뭐 있죠? 1, 2, 또 2, 1이 있지. 자, 합이 7인 거 뭐 있죠? 3, 4. 아니, 잠깐 16 있었지. 1, 6, 또 2, 5, 3, 4, 4, 3, 5, 2, 6, 1이죠. 몇 가지입니까? 여기 6가지, 여기 2가지지. 물어볼게. 합이 3이면서 동시에 합이 7일 수 있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합쳐서 3이면서 동시에 합이 7이래. 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떤 문장에서 단어로 우리가 한 방에 알아들으려면 요거 또는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합사건이네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 구했죠? 두 개 더해주시면 돼요. 답은 8가지입니다. 자, 합이 3보다 작거나 1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뭐뭐 하거나 뭐뭐 하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일단 말을 한번 보면은 합이 3보다 작대. 자, 일단 구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는 합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2라 그랬죠? 최대 얼마? 12까지 있는 거야. 그럼 합쳐서 3보다 작다고? 뭐밖에 없지? 이건 합이 2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0보다 크다고? 뭐가 있지? 합이 11인 거하고 12인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 거지. 그럼 이제 합이 2인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순서성을 구하셔야 되고. 합이 11인 것도 구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계산한 거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합이 11인 거하고 이제 합이 12인 거하고 따로따로 구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는 동시에 될 수가 없죠. 합이 3이면서 합이 11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또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는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사건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꼭 하나씩 이런 게 나와.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왼쪽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고 오른쪽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봐요. 1부터 20까지 3의 배수 뭐가 있죠? 불러봐. 3, 6, 9, 12, 15, 18까지 있지. 4의 배수 뭐 있지? 불러봐. 4, 8, 12, 16, 20 있지. 이게 중간에 보면은 꼭 하나씩 겹치는 게 있어.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게 아예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둘 다 따로따로 계산해? 아니면 한 번에 지워야 될까? 이게 겹치는 거 하나 지워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몇 가지 나왔지? 둘, 넷, 6가지 나왔죠? 여기서는 아까 몇 가지 나왔었지? 12 포함해서 원래는 5가지지. 거기에서 겹치는 거 하나씩은 빼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자동 판매기에서 탄산음료 4개랑 과즙음료 3가지가 있대. 이 중에서 음료수 하나를 고를 거야. 나는 종류가 몇 가지야, 전체? 7가지죠? 7가지 중에 딱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7가지겠네요, 그죠? 맞아요? 더하는 거야, 그지? 자, 지금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하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자,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디에 가 있을까? B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돌아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문제에서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이제 이동을 할 거래. 자, 봐요. 주사위 2개 던졌대. 최소 뭐부터 시작이지? 2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최대 어디까지? 12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제 이 주사위 나온 숫자만큼 돌다가 뒤에 딱 멈출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주사위 던졌어. 1, 2, 3 나오면 뒤에 딱 멈추지. 그럼 얘는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지? 또 하나 계속 가볼게. 4, 5, 6, 7. 합이 7일 때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8, 9, 10, 11. 일 때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이거 경우의 수를 또 따로 다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겠지? 그 다음 거 세볼까? 12, 13, 14, 15. 합이 15인 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최대가 12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 이 경우의 수를 각자 세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10은 뭐냐면은 얘네를 직접 다 세본 거야. 합이 3인 거 1, 2, 2, 1 두 가지가 있지. 합이 7인 거 뭐 있을까요? 1, 6, 2, 5, 3, 4, 4, 3, 5, 2, 6, 1이지. 몇 가지야? 6가지? 합이 11인 거 두 가지밖에 없죠? 5, 6하고 6, 5하고 그지? 이거 다 합친 걸 10가지라고 보는 거야. 자, 곱사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웬만한 문제에서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있어. 내가 만약에 동전을 3개를 던질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그랬지? 2의 3제곱까지 나온다 그랬지. 이게 왜 2의 3제곱이라 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야. 근데 왜 곱했지? 이 설명을 이제 지금 하는 거야.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지지. 이 동시에 던진다는 게 이 3개를 모아놓고 여기서 같이 한 번에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얘를 던져서 여기다가 수치를 매겨. 요걸 던져서 수치를 매겨. 요것도 수치를 매겨.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순서상에 표시를 해버리면은 숫자를 동시에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서상 쓰면 동시에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 2개 던졌어, 그지? 동전은 2의 몇 제곱? 2제곱이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다 이겁니다. 자, 매점에서 4종류의 라면하고 3종류의 음료수를 판매를 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동그라미 쳐볼까? 각각이면은 라면도 한 종류 사는 거고 음료수도 한 종류 사는 거야. 아까 합사건하고 개념이 좀 다르지. 얘는 전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사는 거고 얘는 라면에서도 하나, 음료수에도 하나 사는 거야. 그러면 라면을 내가 한 가지 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4종류죠. 음료수도 3종류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라면 종류 여기다 한 가지 쓰고 음료수 종류도 여기다 한 가지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얘랑 얘를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그래서 몇 가지다? 12가지. 아시겠어요? 동시에 일어날 때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각각, 그리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서울에서 대구를 지나서 부산으로 갈 건데 일단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하나, 둘, 3가지, 그지? 자, 대구에서 부산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이거 2개 어떻게 해요? 곱해요. 왜? 이 길은 동시에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중간에 대구를 거쳐서 그런 거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자, 이 최단거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게 있잖아. 고등학생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봐요. 앞에 봐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고 칠게. 자, A서부터 B까지 갈 때 한번 물어보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선생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있지 않아요? 자, 문제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최단거리라는 말이 나와. 최대한 짧게.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봐봐. A에서 B까지 가잖아. 그럼 가는 방향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중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얘도 한 가지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각 점들마다 A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써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대각선에 있는 위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거는 2가지야. 왜 2가지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니까. 이해가요? 자, 근데 요 양 끝에 점이 2가지가 1, 1이라고 써있지? 2개를 더해서 2라고 쓸 거야, 앞으로.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A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한 가지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3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양 옆에 있는 것끼리 해서 더해주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매번 세볼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거 세보는 거는 진짜 미련한 짓이야, 얘들아. 민준이한테 시켜도 할 수 있어. 니네 그 정도 레벨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겠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는 더해서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는 6이 되겠죠. 결론은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250번 문제는 이 설명 한 개도 없이 중간에 P점을 거치게끔 만들어놨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여기다 색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P를 꼭 거쳐가야 된다며. 예를 들어서 만약에 P를 거쳐갈 건데 여기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P를 거칠 수가 없어요.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 그치? 내려갈 수 없다고. 최단 거리니까, 그치? 이만큼 올라왔으면 일로 바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가? P를 거쳐서 갈 거면은 이런 점은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부터 P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좀 쳐놔, 이렇게. 자,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에서 한번 세볼게. 자, 여기까지 몇 가지입니까? 한 개죠? 그러니까 A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냥 선분들은 다 1이야. 아시겠죠? 1. 여기도 1이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겠지. 두 개 합쳐서. 여기는 세 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야. 두 번째. 이제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었잖아. 이어서 쓸게.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이겠죠? P까지가 세 가지인데 여기서 그 다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3이라고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긴 어떨까요? 여기도 3이겠죠. 그럼 얘랑 얘랑 이제 더해요. 답은 6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봐봐라. P 거쳐가야 되니까 이렇게 테두리 한번 쳐주세요. 이거 한번 세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1이죠? 여기도 1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1, 여기도 1이야. 이해 가요? 자, 얘랑 얘랑 더합니다. 여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더합니다.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더합니다. 3가지. 여기 더하면 6가지죠. 자, 일단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야. 그 다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6가지죠? 여기까지도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 여긴 더하면 여기 12가지. 여기까지는 18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곱에 대한 내용이야, 전부 다. 자, 곱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이제 줄을 세울 때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겁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만약에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세 사람을 제가 한 줄로 한번 세워볼 겁니다. 자리가 이제 3개가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A, B, C가 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맨 앞에 A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B랑 C가 올 수 있지.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는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자, A를 이렇게 놨어. 그럼 C랑 B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요게 이제 A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야, 그지? 자, 이번에는 B를 맨 앞에 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B, A, C가 이제 제일 빠른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랑 A랑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를 맨 앞에 올 수 있다고 치면 A, B 또는 B,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 세 사람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배울 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얘를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있죠? 자리는 꼭 이렇게 줄을 꼭 그어주세요. 귀찮아도. 이게 제일 그냥 무식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A, B, C? 3명이 올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A, B, C 3명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여기를 자리를 했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한 자리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다 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웠어. 곱의 법칙. 어떻게 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하는 거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줄 세우는 거는 혼자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 그지? 이걸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줄 세우는 경우는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정답이 6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한번 해보라 이거야.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2번부터는 저처럼 계산하세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잠깐만 앞에 와봐. 이게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오거든. 같은 내용으로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때는 얘를 간단한 기호를 사용해서 배웁니다. 근데 저도 설명해 드릴게요. 가요. 우리가 3부터 1까지 자연수를 쭉 다, 순서대로 쭉 다 곱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얘는 3! 이게 아니라 3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느낌표 아니에요. 아니, 느낌표 맞아요. 느낌표인데 3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 한글로 써줄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 수업하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알아두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4부터 1까지 쭈루룩 곱했어. 이건 뭐라고 합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B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운답니다. 그 이제 경우의 수를 하나씩 나처럼 다 해보라는 얘기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린 경우의 수만 한번 생각해 볼게. 자리가 3개죠? 자, 자리가 3개일 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3명이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긴 한 명이 앉았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2가지가 될 수 있죠. 마지막 자리는 1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표시한다? 3팩토리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계산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답은 6이 되는 거지. 6가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줄 세울 때 선생님 꼭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방향이 엄청 중요해. 방향이.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방법으로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쟤를 앞이라고 보고. 이해가요?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경우 수는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얘든 방향을 하나 잡아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 내가 물어볼게. A, B, C하고 C, A, B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 방향에서 입장에서는 얘랑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맨 앞자리에 누가 와 있어? 위에 건 A고 밑에 건 C잖아, 그지?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이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부터 앉을 것이냐. 이 순서라는 게 존재하면은 얘랑 얘를 다른 걸로 봐. 내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경우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암튼 순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4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4명. 자리가 4개입니다. 자, 이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어요? 4명 올 수 있죠? 이 자리는요? 여기서 1명 빠지고 3명, 2명, 1명. 다 어떻게 해요? 곱해요. 답은 24가 되겠죠. 자, 우리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4팩토리얼. 아시겠어요? 야, 봐라. 이 기호를 배우면은 왜 이게 쉬워지냐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 설명이 여기 보면 겁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치? 이거 그냥 딱 한마디로 4팩토리얼 끝. 이해감? 자, 4명 중에서 2명만 뽑는데 자, 자리가 2개예요. 이럴 때는 팩토리얼 못 씁니다. 자, 봐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4명을 일렬로 다 세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몇 명만 뽑는다고? 2명만 뽑는데 그럼 자리 2개 치워. 이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어요? 4명. 앞에 1명 앉았으니까 그 다음 자리에는 3명. 끝. 이해감? 4 곱하기 3 정답은 12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어달기 선수 4명이 달리는 순서를 정한다. 자리는 4개겠죠? 누가 먼저 쓸 것이냐, 그지? 1번, 2번, 3번, 4번. 뭐 반대여도 상관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몇 명? 4명 올 수 있죠? 이 자리 3명, 2명, 1명이야. 다 곱하는 거네. 그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4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끝났어. 4팩토리얼이야. 아시겠죠? 자, 물론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을 해서 써줘야 돼. 특별한 상황들이 올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B, C, D 4사람이 이어달리기를 한대요. 자리는 4개가 있겠죠? 물론 이거 일단 깔고 시작하세요.
자, D가 맨 마지막에 달려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순서가 앞에서부터 이제 왼쪽부터 1, 2, 3, 4라고 했을 때, D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D는 무조건 여기 고정인 거야. 이해가니? 고정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빼고 시작하세요. 3명 남았지? 세 자리를 여기다 3명 채우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아요? 3팩토리얼이야, 그냥. 이해가십니까? 한 명이 꼭 어디에 앉아야 돼 라고 말이 나오면 그걸 이제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정이 돼버리면 경우의 수를 셀 때 빼버리면 돼, 그냥. 이해가시죠? 답은 6가지입니다. 자, 여기 또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배웠다. 또는이 나오면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이거는 합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A랑 B가 맨 처음에 달리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지. 그러니까 A도 맨 처음에 달리면서 B도 맨 처음에 달릴 수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둘이 어떻게 맨 처음에 달려? 그러니까 이제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1번 주자로 둘 다 동시에 나갈 수 있냐고.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자리는 네 자리야. 항상 네 사람이니까 맨 앞자리에 A가 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앞자리에 D가 오는 경우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아예 따로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계산해서 나온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하고 더하는 거야. 이해가? 아예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이 1번의 경우에서는 A가 맨 앞에 고정이잖아. A 빼고 시작해요. B, C, D를 요 세 자리에 앉히면 되죠? 자, 우리 바로 배웠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바로 가자. 아시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답은 6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D를 고정시킨 거야. D가 맨 앞에 가 있어. 그럼 A, B, C 가지고 요 3명 채우면 되는 거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에요.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 B가 이웃한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가 남녀 커플이야. 둘이 도손도손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어딜 가도 둘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예 그냥 한 명으로 치자. 꼴 보기 싫으니까. 오케이? 이게 이웃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가 한번 다 보여줄게. 얘가 이제 3명이니까 3팩이잖아. 3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총 6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쭉 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이 중에서 지금 A, B가 붙어 있는 경우가 이거, 이거죠. 4가지야, 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니네들이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매번 다 그려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3명만 해도 벌써 6가지가 나오는데 4명 이상 가면은 막 20가지가 넘어가. 그림으로는 이거 매번 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봐요. A, B가 이웃한다. 그럼 아예 한 명으로 치세요. 그러면 A, B, C 세 사람에서 이 둘을 커플로 봤을 때 한 명으로 보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2명이 되는 거야. 이해감? 2명이 줄 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명이 줄 서면 어떻게 됩니까? 2팩토리얼이죠.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 둘을 한 명으로 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이제 붙어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이게 줄은, 그러니까 좌석은 어쨌든 세 자리잖아. 둘이 붙어 있다고 쳐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붙어 있는데 B랑 A랑 자리를 바꿨어. 이거랑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A랑 B가 여기 안에서 그냥 지들 둘이 줄 선다라고 생각하면 돼. 2명이니까. 몇 팩토리얼이에요? 2팩토리얼이죠? 이거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1. 정답이 4가 되는 거야. 4가지 맞잖아, 그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선 제가 설명이 좀 과했고 2번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자, B랑 C가 커플이래요. 자, 요거를 한 명으로 칩시다.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이 되지. 우리는 3명만 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갑니까? 3팩토리얼 3명. 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 중에서 B랑 C랑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그것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B랑 C랑 자리가 바뀌는 경우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여긴 6이고, 여긴 2니까 12가 되겠지. 이해하니? 자,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A랑 B가 이웃해서 선대요. 이 두 명을 한 명으로 칩시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세 명이죠. 그럼 세 명을 줄 세우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돼요.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지. 끝. 계산만 하면 돼. 요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1은 뺄게. 2 곱하기 1이죠? 2네요. 자, 계산하면 얼마?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나란히 서 있다.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세요. 부, 모, 그 다음에 자식 새끼들 A, B, C라고 합시다. 자, 부모님은 커플이니까 두 분 이웃하신데 한 명으로 쳐요. 그럼 총 몇 명이?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줄 서는 거지. 자,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 두 분이 자리 바꾸는 거까지 생각해보면 2팩토리얼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4팩토리얼이면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1 빼고. 자,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가 되는 거죠. 자, 계산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5사람을 일렬로 세운대요. 자, 이번에는 C, D, E가 얘네들은 뭐 친구인가 봐. 셋이 엄청 끈끈하대. 이 세 명을 하나로 쳐요. C, D, E. 한 명으로 치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명 되는 거지. 자, 세 명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이야, 그지? 그 다음에 C랑 D랑 E가 지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쟤네들이 붙어는 있지만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생각할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따져요? 3팩토리얼이야. 이해가? 아까 두 명이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둘이 붙어 있는 경우가 A, B가 있고 B, A가 있잖아, 그지? 두 명이라서 그냥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C, D, E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단순히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줄을 서는 방법을 아예 그냥 따로 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셋이 붙어 있어도 C, E, D랑 C, D는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3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팩토리얼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남학생 2명. 자, 남자 2명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남자는 기역,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은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4명이 줄 서는 거야. 근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좀 징그럽다, 그지? 남학생끼리 붙어 있다니.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붙어 있고 이렇게 된대요. 그럼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명밖에 없네, 그지? 둘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야. 그 다음에 남자가 자리 바꾸는 경우, 기역, 니은 자리 바꾸는 경우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여자도 자리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이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네, 그지? 자, 답은요? 8이에요. 자, 6명이 줄을 서는데 A랑 B는 이웃하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랑 B는 이웃한데, 자, 둘이 한 명으로 쳐요, 그냥. 한 명. 그 다음에 E는 맨 뒤에. 자, 한번 자리 좀 깔아보자. 요즘 한 명이고, 둘, 셋, 넷, 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자리를 이제 5개를 깔아놔. A, B를 이제 한 명으로 친 거고. 자, E는 맨 뒤에 서야 되는데 얘는 고정이지. 이해가요? 그럼 아예 E는 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남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 남았지. 4명 줄 서는 방법?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팩이지. 4팩토리얼. 이해가요? 거기에다가 자, A, B가 이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그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48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얘는 단순해요. 두 장의 카드를 뽑을 거래. 자, 여기는 이제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지. 자, 두 자리 만들어 놓고 요 5가지잖아. 요 자리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일까요? 5가지겠죠? 자, 5장 중에서 하나 썼어. 그러면은 여기는 4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곱하면요. 정답은 20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니? 자, 얘도 이제 4자리 숫자가 있고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20보다 큰 거를 쓰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자리잖아. 맨 앞자리에 뭐가 올 수 있죠? 4가지가 올 수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썼어. 그럼 3가지가 남겠지. 그럼 이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그럼 정답은 몇 가지야? 이게 12가지의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그 12가지 숫자가 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봐요.
첫 번째는 내가 맨 앞에 1을 고정 한번 해볼게. 10의 자리가 1인 거야. 그럼 이거 10 얼마인 숫자가 되겠지? 뭐가 있을까? 12, 13, 14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대 숫자 한번 볼까? 얘를 2로 고정해버리면 뭐 나오죠? 21, 23, 24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선생님 22는 안 됩니까? 카드 한 장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자, 30대 숫자는요? 31, 32, 34가 되겠죠? 자, 네 번째 40대 숫자는 41, 42, 43이 있겠지. 20보다 큰 거는 여기 있는 거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개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봐봐. 이게 조금 이제 확률적인 생각인 건데, 전체 경우의 수가 12개잖아. 12개 중에서 20보다 큰 게 더 많아? 아니면 20보다 작은 게 더 많아? 작은 게, 아니, 더 많대, 미안. 더 적지? 10대 숫자가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머지는 20보다 다 클 거 아니야. 그럼 12개에서 요 3개만 빼버리려. 무슨 말인지 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좀 크게 봐야 돼. 요만큼만 보지 말고, 크게 봐줘야 돼.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카드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잘 봐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자, 제가 10의 자리에 1을 놓고 1의 자리에 3을 넣으면 얘는 13이라는 숫자가 돼버리지. 근데 0이 들어가면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다. 이게 규칙이야. 다시 한번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0을 끼워 넣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굳이 숫자를 만들어서 만약에 10의 자리에 0 넣고 1의 자리에다가 2를 넣었어. 그냥 굳이 2라고 써도 뭐 말은 되긴 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여기선 안 된다고. 아시겠죠? 10의 자리에 0 들어가는 거 나중에 이제 그거 써가지고 왜 안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아시죠? 정미한테 부탁해서 이제 뒤통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를 뽑을 거래요. 잘 봐. 여기 지금 4개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요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3개. 그지? 왜? 0 빼고. 그지? 요 자리에는 3가지가 올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1의 자리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봐. 카드가 4장이죠? 이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썼지. 지금 몇 개 남았어? 0을 포함해서 3개가 남아있지. 자, 그럼 여기는 3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답은 9가지. 자,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봐요. 1, 2, 3, 4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두 자리 숫자는 4 곱하기 3이야. 그지? 12가지야. 0, 1, 2, 3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두 자리 숫자는 3 곱하기 3이야. 뭐가 다르니? 이 앞자리만 0이 하나 덜 들어간다만 달라지는 거지 뒷자리는 똑같은 거야. 이해가요? 그것만 아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이제 9개니까 정답이 9개. 자, 여기서는 두 자릿수인데 봐봐. 조건이 있어. 짝수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처음 보시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짝수는요, 어떤 숫자가 짝수가 되냐면, 자, 몇 자리 숫자가 되든 간에 이 끝에, 요 마지막 숫자 있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이 앞에가 뭐가 오든 간에 얘는 무조건 짝수야.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짝수에는 0도 포함이에요. 0, 2, 4, 6, 8. 요 숫자들이 들어가면 짝수야. 그 다음에 홀수는 끝자리가 뭐가 되든 간에 끝자리가 뭐가 나오면 될까? 홀수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아예 딱 주어주는 거야. 마지막 자리에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야 돼. 이건데, 보자. 지금 현재 짝수가 뭐 있습니까? 0하고 2하고 2개밖에 없지. 자, 마지막 자리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마지막 자리 0이야.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몇 장이야? 3장이죠. 요게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3가지. 맞지? 2, 5, 7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 두 번째. 이번에는 2가 왔다고 칩시다. 마지막 자리에. 2가 왔어. 이제 0, 5, 7 남았지. 자, 10의 자리 0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빼면은 2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짝수의 경우수를 세실 때, 맨 마지막 자리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닌 다른 숫자냐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경우수가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5가지죠. 자,
이번에는 특정 영역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는 건데, 얘는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도 나올 수도 있을까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봐요. 색칠을 할 건데, 지금 현재 5가지의 색깔이 있대요. 그리고 각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할 거래. 그럼 색깔이 다 달라야 되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B에는 A가 썼던 것만 안 칠하면 돼. 몇 가지야? 4가지. C는 3가지. D는 2가지야. 이해가요? 자,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 고등학생 문제에도 나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순서를 A, B, C, D로 이렇게 내가 색칠을 했지.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이게 순서가 있어. 지금 여기서 색깔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다른 영역하고 제일 많이 닿는 문자가 누구니? A가 제일 많이 닿지. 무슨 말인지 가니? B 같은 경우는 얘랑 얘밖에 안 닿잖아, 그치? D도 얘랑 얘밖에 안 닿지. 물론 C도 많이 뭐 닿긴 해요. 제일 많이 닿는 부분부터 숫자를 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제일 많이 닿는 데가 얘잖아, 그치?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그걸 꼭 지켜줘야 돼. 그것 때문에 그거 나오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 가면 나와. 꼭 저게부터 칠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120. 자, 여기는 아까랑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풀면 안 돼. 자, 색깔은 일단 5가지고요. 여기 한번 봐봐.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 빨간색을 칠했어. 근데 옆에 붙어 있는 애만 아니면 다른 색깔을 칠해도 된대. 근데 아쉽게도 A는 지금 전부 다 다른 색하고 다 만나고 있지. A에 칠했던 거는 빼고 일단. 자, 내가 만약에 B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D는 B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럼 똑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지금? 이런 내용이라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제일 많이 닿는 영역부터.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 A겠죠? A부터 쓸게. 나머지는 순서대로 갑시다. 자, A에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5가지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B는 아직 색깔을 안 칠한 애들 빼고 일단 색깔 이미 칠한 A하고만 색깔이 다르면 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옆에 있는 거랑 달라야 되잖아, 그지? 여기까지는 4가지. 자, C는 지금 이제 이미 A랑 B를 칠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5가지 색깔 중에 얘네 둘이 칠했던 것만 빼면 돼. 이해가? 몇 가지 남았어? 3가지 남았죠. 자, 이제 D가 중요합니다. 아까는 5, 4, 3, 2에서 이렇게 끝났잖아. 지금은 문제가 좀 다른 게 D 입장에서는 만나는 데가 A랑 C야. 그러니까 A랑 C 5가지 색깔 중에서 A랑 C가 칠했던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 B에서 썼던 거를 이 둘이 안 만나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요게 좀 달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것 같니?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나오겠지. 아까 전에 문제보다. 아까 거는 그냥 5, 4, 3, 1 끝이잖아. 얘는 하나 생각을 좀 해줘야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 다 곱하면 됩니다. 자, 지금 배울 게 대표를 뽑는 건데 이 대표를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방식대로면 그냥 여러 명 중에서 2명만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명만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가니? 예를 들어보자. 아예 그냥 설정을 하고 들어갈게. A, B, C 3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내가 대표를 2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3명이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2명이죠. 곱하면 몇 가지? 6가지인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A, B, C, 그 다음에 C, A, C, B 이렇게 해서 6개인 거야. 이해가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하고 B, A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개는 지금 자리만 바뀌어 있잖아.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보는 거니 다른 걸로 보는 거니? 다른 걸로 봤으니까 내가 지금 따로따로 썼겠지, 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렇게 앉아있는 거랑 요렇게 앉아있는 거를 다른 것으로 인정한 거야, 지금까지. 이해갑니까? 근데 이게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격이 다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A, B, C 가지고 자, 첫 번째는 내가 반장을 뽑는다고 하자.
두 번째는 이제 부반장을 뽑는다고 할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A, B가 됐어. B, A가 됐어.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이야.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야. 이거랑 이거랑 경우의 수가 같다고 볼 수가 있니? 전혀 다른 거지. 야, 네가 반장이고 내가 부반장이야. 바꿨어. 역할이 아예 달라져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할이 주어져 버리면 자리가 바뀌면 다른 걸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스타일인 거야. 이해 가시죠? 요거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는 똑같이 이제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역할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역할에 두 명을 뽑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주번을 뽑는다고 하자. 요새 주번이란 말 쓰니? 아, 그래요? 달라진 게 없네. 자, 아무튼 뭐 주번을 두 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A, B를 뽑았어. B, A를 뽑았어. 어쨌든 간에 주번 두 명을 뽑는데 A랑 B랑 뽑힌 거랑 B, A랑 뽑힌 거는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야, 오늘 축구할 건데 두 명만 나와. 의석이랑 재현이랑 나왔어. 이거랑. 재현이랑 의석이랑 나왔어. 뭐가 달라, 그지? 결국은 똑같다, 이거. 그래서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냐, 아니면 같은 역할인 것이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까 두 명 뽑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AB, AC, BA, BC, CA, CB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얘랑 얘를 어떤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럼 하나는 지우자고. 이해가요? AC랑 CA도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것도 지웁시다. 이해가니? BC랑 CB도 같은 걸로 봐. 지우자. 그럼 몇 개밖에 안 남았어? 3개만 남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계산 방법은 어떠냐? 잘 들으세요. 자리가 2개지. 일단 요 자리에 3명 올 수 있죠? 요 자리에 2명 올 수 있어. 요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2명 뽑지. 2명을 뽑을 때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이해가니?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3명을 뽑는 거야.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4명 뽑으면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이해갑니까? 왜 나누지? 이 나누는 계산 방법이 얘랑 얘를 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하나 지웠지. 그 계산 방법이 얘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4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한 명씩 뽑는데요. 일단 반장하고 부반장이니까 앞에를 반장, 뒤에를 부반장이라고 합시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부반장을 먼저 뽑아도 되고 반장을 먼저 뽑아도 되고 어쨌든 역할이 확실하죠. 다 서로 다른 역할이잖아,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4가지 올 수 있지. 여기는요? 3명 올 수 있죠? 둘이 곱해서 12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4명의 학생에서 반장 1명에 부반장 2명을 뽑을 거래. 일단 반장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반장 뽑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부반장을 뽑을 건데, 자, 이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부반장을 2명을 뽑잖아. 자, 나중에는 시험인데 이게 나올 거거든? 근데 나중에 나올 시험에는 요 말이 없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요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부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해. 난 어쨌든. 봐요. 전체 몇 명이야? 4명이죠. 그리고 부반장은 이제 2명을 뽑을 건데 문제에서 뭐래? 지가 부반장에 이미 뽑혀 있어. 자, 일단 D부터 먼저 앉혀놔. 그럼 빼고 시작하자. 3명 남았죠? 3명 가지고 반장, 부반장 뽑는 거야. 이해가니? 자, 이건 역할이 확실하지.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여기는 2명. 곱하면 돼. 정답. 6가지죠. 이해가요? 자, 4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데요. 대표 2명이라고 하면은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역할 2명이에요? 같은 역할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4명이니까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명 뽑는 거지. 몇 팩토리얼로 나누라고?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자, 4 곱하기 3은 12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나누면 6 되는 거야.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의 후보 중에서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1명.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의 후보가 있는 건데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 뽑는 거고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뽑는 거야. 괜히 헷갈리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2명 있잖아. 요 중에서 지금 몇 명을 뽑는다고? 2명 뽑지. 자, 남자는 2명 뽑을 거야. 근데 뭘 뽑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할이 똑같은 거죠.
그냥 남자 2명 뽑는 거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요? 3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자리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요. 아까 대표처럼 역할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딱히 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로 나눠요? 2명 뽑는 거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2니까 약분하면 정답 3이야. 남자는 결국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요? 여자는 2명 중에 3명 뽑네요? 그럼 이건 경우의 수 그냥 2네, 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2야. 자,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어쨌든 같이 동시에 같이 뽑는 거잖아. 따로따로 뽑지만 뽑는 경우의 수는 같이 뽑는 거니까 곱해요. 정답은 6가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배울 거는요. 도형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원 위에 점이 5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내가 선분을 몇 개를 그릴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그 선분을 이제 몇 개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지금이야 5개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그려볼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점이 만약 180개야. 어떡할래? 그려볼 거야? 그것도 막 진짜 끈기를 가지고 하는 애들 있어. 수학이 끈기 가지고 푸는 그런 단원이 아니잖아. 그치? 봐요. 방법을 설명해 줄 건데 선분은 잘 봐. 개념 이래. 선분은 점이 몇 개가 만나야 돼? 둘이 만나면 되지. 점 2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점 2개를 고른다의 생각으로 푸는 게 이제 선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이름을 좀 붙여줍시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선분을 구하는 방법. 자, 2가지를 고르면 돼. 뭐 고를까요? 점이 5개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5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썼던 거 빼고 몇 개? 4개 되는 거야. 이해가니? 방금 전에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지.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 점을 고를 때 역할이 서로 다른 거니 아니면 같은 종류의 역할인 거니? 그러니까 내 말은 봐봐. 내가 만약에 A를 뽑았어, B를 뽑았어. A, B라고 써 있는 거랑 B, A라고 써 있는 거랑 선분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A, B 연결한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냐면은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했니? 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로 나누면 10가지가 되겠죠. 직접 그려보시면 10가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삼각형 개수. 자, 삼각형 개수라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삼각형은 점이 몇 개 연결되면 돼? 3개. 그치? 단순해. 자, 그래서 3칸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어떻게 씁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점을 내가 A, B, C를 고른 거나 B, A, C를 고른 거나 같은 걸로 인정되지. 그렇기 때문에 몇 팩으로 나눠라? 이번엔 3개잖아.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여기에서 이제 약분해주면 돼. 정답은 몇 개입니까? 10개죠. 자, 이거는 우연찮게 맞아서 그런 거야. 우연치 않은 거야, 진짜로.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자, 만약에 사각형 개수 물어보면 가끔 사각형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 사각형은 점 몇 개? 4개 연결하면 돼.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자, 4개 고르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로 나눠요? 4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지워지지. 자, 몇 개? 5개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단순하죠? 그 공식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건데 보면은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래서 설명해 준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 자, 점이 5개죠. 선분은 점이 2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죠. 그 다음은 4개지. 그 다음에 이 2개는 자리가 바뀌면 같은 걸로 인정하는 거지. 자리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몇 팩으로 나눠라? 2팩으로 나누면 돼요. 답은 10개입니다. 자, 얘는 삼각형 개수 구하는 거. 삼각형 어떻게?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몇 팩으로 나눠라? 3팩으로 나눠라. 이해가시죠? 계산해 보시고요. 사각형은 점이 4개 필요하죠? 5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팩으로 나눠라?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해봐.